마르틴은 언제나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우정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빛나는 것이었고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 믿었던 호르에 오랜 시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이 인생을 걸고 준비한 프로젝트가 성공의 문턱에 섰을 때 호르에는 돌연 그 공을 스스로의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는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을 배신으로 덮어버리고 마르틴을 철저히 버려둔 채 이익과 명예를 혼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마르틴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음을 내어주었을까? 어째서 형제라 불렀던 이에게 가슴을 내어주었을까? 그는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며 자신의 판단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라린 경험은 동시에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정이 반드시 충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마르틴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무심히 지나쳤던 경고 신호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르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삶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시간을 빼앗으며 삶의 빛깔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와 함께 그들의 본질을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1.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 비난자. 인생은 마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붓을 들어 색을 칠할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고 그만큼 더 생생하고 깊은 삶의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비난자. 그는 늘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의 작품을 휘어보고 그 색은 별로야. 현실적이지 않아. 대부분은 실패하더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던집니다. 건설적인 조언과는 다른 회색빛 칠을 더 씹히듯 내면을 짓누르는 말들. 그의 말은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흔들고 꿈꾸던 비전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가졌다.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위해서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모든 소리를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려서 들을 뿐. 나를 키우는 말은 남기고 독이 되는 말은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은 당신의 작품입니다. 남이 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색을 정하고 형태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자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캔버스는 당신만의 빛깔로 물들어야 합니다. 끝없는 가짜 긍정에 갇힌 사람, 톡성 낙관주의자. 삶은 언제나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있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치 모든 순간이 햇빛으로만 가득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웃음을 강요하고 눈물은 약하다고 치부하며 슬픔조차 없는 듯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톡성 낙관주의자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상 환하게 웃고 언제나 희망적인 말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긍정은 타인의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괜찮아, 그냥 웃어. 행복해야지. 이 한마디가 과연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 고통이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질까요? 삶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꽃이 피어나지만 그 옆에는 잡초도 자라고 해충도 기생합니다. 정원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꽃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잡초를 뽑고 해충을 돌보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톡성 낙관주의자는 말합니다. 잡초는 보지 마. 해충은 무시해. 꽃만 보면 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정원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꽃만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뿌리 깊이 파고든 해충이 모든 생명을 갉아먹고 말지요. 이 가짜 긍정은 사람의 영혼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힘겨운 시기를 지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바랄 때 그들은 웃음만을 요구합니다. 결국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상처를 말하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행복이란 어두움을 지워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끌어안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감정은 단순히 좋음과 나쁨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의 감정은 조금 씁쓸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다. 아프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다. 슬프지만 희망이 함께 있다와 같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세분화라 부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세밀하게 인식하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톡성 낙관주의자는 이 모든 것을 단순화합니다. 행복해야 한다. 웃어야 한다. 그들의 요구는 결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혼란과 고립으로 밀어넣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칩니다. 삶의 정원은 햇빛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며 어둠 속에서도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니 억지 웃음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처럼 진짜 행복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모든 감정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정원은 꽃과 잡초가 함께 있어야 무성합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피도 필요합니다. 눈물은 수치가 아니라 성장의 씨앗입니다. 슬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깊게 만들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톡성 낙관주의자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억지 미소에 가려진 슬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정원은 모든 계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성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정, 그리고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3. 언제나 피해자로 머무는 사람 희생자 역할에 집착하는 자. 삶은 장기판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규칙 아래에서 말을 움직이고 누구나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며 왕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언제나 패배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의 힘에서 찾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 상사가 날 싫어해서야. 나는 원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외면하고 늘 누군가의 희생양으로만 남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영원한 희생자 역할이라 부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래, 저 사람은 참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리고 돕고 싶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길을 보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고통을 유지하는 데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서사 속에 조연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도와야 해. 내가 없으면 나는 끝이야. 처음에는 선의로 도와주지만 결국 우리도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끝없이 물을 퍼내는 사람처럼 그들의 불평과 한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와줄수록 더 많은 요구가 생기고 마침내 우리 자신도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때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복수는 그와 달라지는 것이다. 희생자 역할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달라지려면 우리는 먼저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끝없는 푸념 속으로 함께 들어가지 말고 거리를 두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연민적 거리두기라 부릅니다. 즉, 그들을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하되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선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내 모든 실패는 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힘들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말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가 스스로 손을 들어 말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게임은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택뿐이라는 것을. 희생자 역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외면하고 외부를 탓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장기판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한 전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코 외부의 탓으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희생자 역할에 집착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들의 끝없는 불행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마저 무력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늘 체크메이트라 말하지만 사실 그건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리해 보이는 판이라도 지혜와 용기를 다해 한 수 한 수를 쌓아간다면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인생의 장기판 위에서 영원히 희생자로 머무는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 이들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타인의 불행한 이야기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움직여라. 그것이 바로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자 성장의 길입니다. 4. 불평만 하는 사람 끝없는 불만자. 삶에는 언제나 작은 불평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버스가 늦게 올 수도 있으며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잠시 불평하다 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치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끝없는 불만자들입니다. 날씨가 덥다며 투덜대고 음식이 짜다며 불평하며 직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끝없이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불평이 습관이구나. 하지만 곁에서 계속 듣다 보면 그 말들은 마치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별것 아니지만 지속되면 마음을 지치게 하고 결국 우리의 기운마저 꺼뜨립니다. 왜일까요? 불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마침내 우리도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네. 세상은 다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역시 그들의 불평에 동조하게 되고 삶의 밝은 부분을 볼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순간에 강력한 해답을 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불만을 드러놓는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끊임없이 말로 내뱉음으로써 그 어두운 렌즈를 다른 이에게까지 씌워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끝없는 불평을 하는 사람과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정신도 함께 오염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들과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내면의 거리 두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들의 불만을 바람소리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소란스럽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바람처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외부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 오직 내가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 셋째,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이 길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대화는 단순한 하소연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때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가진 작은 선물들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온통 잘못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만만을 보는 사람은 삶의 반쪽만 바라보는 셈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왜 마음을 낭비하는가? 날씨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타인의 성격도 과거의 사건도 우리의 힘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붙잡고 끝없이 불평하는 것은 스스로의 평온을 내던지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끝없는 불만자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불평은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피할 수 없다면 마음의 성벽을 세워두십시오. 삶은 불만을 헤아리는 데 쓰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진짜 지혜는 불편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힘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우리의 평온은 세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묘히 조종하는 사람 초종자.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고 우리 손에 쥔 펜으로 대본을 써내려가며 어떤 길을 걸을지 선택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는 언제나 조용히 대본을 고치려드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조종자입니다. 조종자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때로는 다정한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칭찬을 건네며 마음을 열게 만들고 우리가 거절하기 어렵도록 죄책감을 심어주며 때로는 교묘한 거짓으로 상황을 뒤틀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각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조연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친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든데 너는 잘 나가니까 이번엔 내가 밥 좀 사줘.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의 호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절하면 정말 친구 맞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말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조종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부를 바꿀 수 없지만 대응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조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상 가능한 반응에 기댑니다. 친구니까 도와주겠지. 거절하면 미안해서 결국 받아들이겠지.
그들의 계산은 늘 우리의 선의와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달리하면 그들의 권력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절이 어렵다고 느껴져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그들의 조종은 힘을 잃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같이 나눠내자. 돈은 못 빌려주지만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게. 이 짧은 문장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냅니다. 둘째, 네뷸라이징한 개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자의 말에서 부분적으로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내가 요즘 힘든 건 이해해. 그렇지만 이번엔 내가 대신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의도를 무너뜨리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대본을 직접 쓰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라면 이미 조종자에게 펜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손에 쥐고 내 삶의 다음 장을 내가 쓰면 됩니다. 조종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족 속에도, 친구 속에도, 직장 속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당신의 자유를 조금씩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배신이 아닙니다. 거절은 오히려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삶은 한 편의 영화입니다. 배우는 여럿일 수 있지만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처럼 외부의 조종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펜을 단단히 쥐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내 인생의 대본은 내가 쓴다. 6. 끊임없는 사건을 만드는 사람 드라마 자석. 인생은 본래 고요한 항해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배는 매끄럽게 나아가고 폭풍이 닥칠 때는 돛을 줄이며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소용돌이에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드라마 자석이라 부릅니다. 드라마 자석은 끊임없이 갈등과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친구와 싸우고 내일은 직장에서 다투고 그 다음 날은 가족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평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강력한 중력처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겨 본래 나와 상관없던 문제조차 나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 같지만 조금만 관여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늘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상상해 봅시다. 오늘은 루시아와 내일은 후안과 다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와 충돌합니다. 처음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지만 곧 그 친구는 말합니다. 넌 내 편이지? 내가 날 이해해줘야 해. 결국 당신은 원치 않게 루시아와 후안과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당신의 이름이 엉뚱한 싸움의 한가운데 오르내리게 됩니다. 드라마 자석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불을 끄지 못한 채 타인의 평온한 삶까지 불길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마저 혼란과 긴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혼란이 내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마라. 그들의 소용돌이는 내 항해를 멈출 수 없다. 즉, 우리는 드라마 자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향을 고치려 해도 또 다른 사건은 곧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길은 그 소용돌이에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청하되 휘말리지 말 것. 드라마 자석이 찾아와 불평과 갈등을 늘어놓을 때 우리는 그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일이야. 이 한마디가 당신을 소용돌이에서 지켜줍니다. 둘째, 선택적 부재를 활용할 것. 스토아 철학은 시간을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끝없는 갈등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때로는 대화의 자리를 피하고, 당신의 고요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셋째, 내면의 고요를 단련할 것.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드라마 자석은 끊임없이 폭풍을 몰고 오지만 그 폭풍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소용돌이일 뿐, 내 항해는 여전히 고요하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당신의 배는 끝내 침몰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자석은 언제나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갈등은 내 갈등이야. 내 싸움은 내 싸움이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항해만 책임질 수 있을 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끝없는 드라마 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행복은 소란 속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속에 있다. 드라마 자석을 피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온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삶은 폭풍을 쫓아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고요를 지켜내는 항해입니다. 드라마 자석의 소용돌이가 당신을 부르더라도 침착하게 노를 저으며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혼란이 아닌 자신의 평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7. 시간을 빼앗는 사람 시간의 흡혈귀. 삶은 한편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각각의 하루는 하나의 악장이 되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은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향곡 속에 늘 불협화음을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하루를 산만하게 흩어놓으며 결국 당신이 지켜온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들을 우리는 시간의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흡혈귀는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무해해 보입니다. 사소한 부탁을 하는 동료, 끝없는 잡담으로 업무를 끊는 사람, 혹은 매번 의미 없는 약속에 불러내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요청과 반복된 간섭은 조금씩 당신의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문제는 시간이 다른 자원과 달리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물건은 잃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단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짧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이다. 시간의 흡혈귀와 함께 있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허비의 늪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경계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상대를 실망시킬까,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서 억지로 시간을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은 자기 삶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고맙지만 이번엔 참석하지 못하겠어. 좋은 제안이지만 지금은 내 시간이 필요해. 이 단호한 말들이야말로 당신의 하루와 에너지를 보호하는 성벽이 됩니다. 둘째,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모도로 기법처럼 25분 집중, 5분 휴식의 리듬을 만든다면 불필요한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스스로 신성한 약속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공간, 당신만의 고유한 성역을 만들어 두는 것이지요. 셋째, 스스로가 타인의 시간 도둑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하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전화 한 통, 의미 없는 불평의 대화, 혹은 상대가 거절하기 힘든 부탁들. 어쩌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인생의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유일한 물감입니다. 색을 고를 수는 있지만 다시 칠할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단 한 번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교향곡에 불협화음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림에 의미 없는 얼룩을 남기지 마십시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삶은 충분히 길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허비할 뿐이다. 시간을 흡혈귀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흡혈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십시오. 결국 삶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을 쌓아가느냐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시간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나의 삶을 빚어낼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 가짜 긍정을 강요하는 자, 끝없이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자, 불평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 교묘히 조종하는 자, 드라마를 끊임없이 만드는 자,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자. 이 7부류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외부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내 태도와 선택은 언제나 내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정적인 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내 안의 평온을 지키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혹시 나 자신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비난자가 되고 조종자가 되고 시간의 흡혈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타인을 판단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며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시간으로 나의 삶을 빚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이며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이야기와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고요한 기록과 함께 당신의 삶에도 고요한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